네, 자,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CES 2013이라고 해서 이 가전쇼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죠. 해마다 이제 1월 초에 신년에 열리는 행사인데, 자, 우리 저 이기찬 기자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라스베이거스 현지에 나가 있는 거죠. 네, 또 저 멀리 또 국제 통화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심히 CES 취재하고 있는 이기찬 기자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한번 현장 분위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창입니다. 저녁 밤 몇 시죠, 현지? 현재 오후 6시 정도 됐습니다. 6시군요. 야, 참, 이것저것 좋은 구경을 많이 하셔야 할 텐데, 취재하느라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자, 시간 나면은 좀 카지노도 잠깐 들려주시고요. 자, 이틀째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장 분위기, 행사장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 CES 이틀째인데요. 네. 오늘은 이슈가 우남성 삼성전자 사장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시스템 LSI라고 해서 모바일 기기에서 핵심이 되는 구매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를 만드는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우남성 사장인데요. 이 우남성 사장이 부품업체 사장으로서 기조연설을 한 거는 인텔하고 퀄컴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그만큼 부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어떤 상징성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었고요. 이번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프로세서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현재 모바일 프로세서 중에 가장 최신이고 최첨단인 게 쿼드코어라고 두뇌 역할하는 코어가 4개인 제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배로 8개의 코어가 들어간 제품을 이번에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런 제품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반응도 굉장히 뜨겁게 나타났고요. 이제는 인텔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로서 삼성전자 위상도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곡면형 OLED라고 하죠. 휘어지는 OLED가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제품이 가장 인기가 좋은가요? 네, 어제 삼성과 LG가 나란히 내놨죠. 곡면형 OLED TV인데요. 사실 이 제품이 나오면서 소니가 개막 전날 발표했던 56인치짜리 OLED TV가 좀 빛이 발했습니다. OLED TV와 울트라 HD라는 고화질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소니가 삼성과 LG에 좀 반격을 가하는 모양새였는데 하루 만에 삼성과 LG가 새로운 경쟁의 장을 제시한 겁니다. TV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화면 크기 그리고 선명함으로 경쟁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평면의 틀을 깨는 새로운 경쟁의 포인트를 제시한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 자체가 상당히 장벽이 높아서 당분간 일본과 중국 업체들이 따라오려면 또 머리 있게나 썩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IT 전문 기자인 우리 이기찬 기자가 본 2013 CES를 통해서 관전평이랄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라스베이거스 와보니까 이러이러한 변화가 참 눈에 띄더라. 이런 이기찬 기자의 전문 기자로서의 관전평 한번 좀 짤막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올해 전반적인 CES 분위기는요. 네. 우리의 생활에서 스마트가 이제는 더 이상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고요. 어떤 기기든 어떤 종류의 제품이든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어느 곳에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항상 인터넷, 스마트, 서로 간의 연결성이 유지되는 그런 환경이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CES에서 가장 올해 두드러지게 성장한 분야가 차량 관련된 기기인데요. 현대차라든지 토요타 그리고 아우디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CES에서 한 중요한 축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동 운전이라든지 자동차 안에서 스마트폰과 연결된 기기 사용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이제는 새로운 기기의 등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진보 외에 생활의 변화 이 모습이 또 CES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자 유찬 기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네, 귀국하시면 또 한번 나와 주셔가지고 트렌드 한번 좀 심층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멀어서 좀 시차가 좀 나네요. 네, 그죠? 그렇네요. 그 제가 2005년께 그 CES 갔을 때는 아, 다녀오셨어요? 네, 가서 열심히 좀 특집하느라고. 네. 그렇구나. 그때는 자동차 회사들 부스가 별도로 없었거든요. 네네네. 전혀. 근데 네네. 지금 이규찬 기자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현대차, 토요타 부스가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 이 스마트한 부품들, 소프트웨어를 많이 좀 선보이고 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네. 작년부터 굉장히 큰 그래요? 그 자동차 부스가 마련됐어요. 그렇군요. 올해는 또 뭐 무인 자동차, 렉서스가 무인 자동차도 오, 선보이면서 무인 굉장히 자동차까지. 화두가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큰 트렌드를 잘 좀 읽고 미리 좀 공부 좀 많이 하셔가지고 선점하면 우리 재테크라든가 이 투자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지원 기자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규찬 기자도 이제 휘어지는 그 어떤 그 디스플레이 네. OLED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네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가 이길래 이렇게 좀 많이 좀 각광을 받는 건지요? 네, 그 OLED는 그 기존에 우리가 지금 쓰는 LCD나 LED 뭐 이런 것과 달리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휘어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휘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휘어지는 OLED를 그 디스플레이의 뭐 종착지다 뭐 아.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올해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요. 좀 먼저 오늘 들어온 소식을 좀 보면요. 네. 그 우남성 그 아까 사장이 시스템 LSI 사장이 네. 그 플렉서블 OLED라는 거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른바 휘어지는 OLED인데요. 지금 출시된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요. 스마트폰이 다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유리죠. 예, 그래서 이른바 이렇게 떨어뜨리면 쉽게 깨지기도 깨지죠. 하고, 예, 설탕폰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런 플렉서블 OLED는 얇은 플라스틱, 유리기판 대신에 플라스틱을 적용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휘어지기도 하고 잘 깨지지도 깨지지 않는다는 예,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음. 그래서 이 플렉서블 OLED를 채용을 하면 그 종이처럼 접을 수도 있고 돌돌 말아다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제품 단계이긴 하지만요. 시제품이 공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서 굉장한 주목을 받았고요. 또 하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함께 아까 이규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차세대 모바일 AP도 이 우남성 사장이 공개를 했습니다. AP라는 건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에서 두뇌 역할을 두뇌, 하는 네. 네네, 그런 건데요. 그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탑재된 건 쿼드 코어라고 해서 AP가 4개, 코어가 4개 달린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공개한 건 옥타 코어라고 해서 코어가 8개로 늘어납니다. 옥타코어. 예, 그래서 네. 엄청 빠르고 그다음에 저전력으로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구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 갤럭시 S4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한 방송 시작하면서 한 4,000원 정도 올랐네요. 그런가요? 네, 우리 이규창 이주원 기자가 이 우남성 사장의 얘기를 전하면서 네. 4,000원이 올랐다는 이 네. 저자찬을 잠깐 해봅니다. 옥타코어 시대가 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옥타, 8이죠, 8.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두뇌가 많기 때문에 더 지능이 이제 몇 배가 되는 네, 정도로 발달된 거다. 멀티태스킹이나 이런 것도 훨씬 빨라지고 예, 또 전력 소모도 적어서 배터리 소모도 좀 덜 되고 뭐 이런 특징이 있겠죠. 대단하군요. 그리고 이제 뭐 TV를 접어서 다니기는 좀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 폰이라든가 이 패드 제품은 이제 접어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네네.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조만간 올 수도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훨씬 더 똑똑해지고 빨라지고 뭐 이런 맞습니다.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참 나올 것 같은데 진화 속도가 참 대단히 빠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야, 삼성이 확실히 그러고 보면은 애플에 비해서 이런 그 부품 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맞아요. 강점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시너지가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폰, 뭐, 그 다음에 AP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또 신제품들 눈에 띄는 게 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스마트폰 부품 얘기를 좀 어. 많이 드렸는데 사실 CES의 중심은 TV라고 볼 맞아요. 수가 있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네. CES는 매년 TV 신제품이 소개되고 또 차세대 TV 기술들이 그 선보이는 기술 경연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역시 CES의 대세는 TV였습니다. 그 TV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차세대 TV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울트라 그 한층 진화한 스마트 TV나 3D TV는 물론이고요. 그 기존 FHD TV보다 4배 이상 해상도가 선명한 울트라 HD TV가 본물을 이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110인치의 그 울트라 HD TV를 공개를 했고요. 또
또 일본 업체들은 이 울트라 HD TV, 이 울트라 HD 해상도에 또 OLED 기술을 접목한 울트라 HD OLED TV까지 공개를 울트라 했습니다. HD OLED TV. 네. 야, 대단하군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이 이제 좀 반격을 노리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작년 CES에서 그 처음으로 55인치 OLED TV를 공개를 했었죠. 네, 맞아요. 그때보다 삼성 LG가 올해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면형 OLED TV라는 거를 공개를 하면서 한 발짝 더 앞서 나갔습니다. 또 나가는군요. 네네네. 네, 원래 이제 CES 하면 이제 소니를 비롯해서 일본 업체들이 되게 많이 이제 독주를 하고 막 옛날에 했었는데, 그렇죠. 울트라 HD OLED TV 제가 약자를 해보니까 UHOT가 되거든요. UHOT. 그래서 UHOT TV 이렇게 UHOT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UHOT.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야, 정말 거기에다가 이제는 또 휘어지는 OLED TV까지. 네네네. 정말 우리 배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갈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러게요. 네, 화장을 더 빡시게 해야 되는 또 네네. 그런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참 화장을 더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대로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요? 뭐 나이를 먹을수록 알겠습니다. 연륜이란 게 있는 거니까요. 네, 나이 까봐라 이런 얘기겠죠. 자, 알겠습니다. 이 화면이 휘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 네네네. 뒤에 있는 화면이 이렇게 휘어진다는 얘기인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한 건지, 이게 되면 뭐가 좋은 건지, 어떻게 네네. 휘어지게 되는 건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도대체. 네, 그 지금 이 TV는 평평하잖아요. 그렇죠, 평면 TV죠. 예, 공면형 TV라는 게 이렇게 양쪽 그 모서리가 좀 이렇게 예. 오목하게 휘어지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평면형 TV에 비해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트렌드가 TV 트렌드가 화면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TV를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화면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화면 TV 크기가 크니까 양쪽 모서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 그러니까요. 몸에서. 고개를 많이 돌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양쪽 모서리 쪽에 있는 그쪽 화면은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왜곡 현상을 이렇게 곡선형으로 만들어주면 그 왜곡 현상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런 현장감도 굉장히 느낄 수 있대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IMAX 영화관에 갔을 때 정말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생한 화질을 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OLED 자체 발광하는 그 화소를 가진 OLED 덕분인데요. 이렇게 휘어지면서 구부러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요 그 공면형 OLED TV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하군요. 이제 어제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72세 네. 생신날이었죠, 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찬도 열렸다고 하는데 이 TV 소비 시장이 옛날에는 이제 미국, 유럽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중국이 있는 이 아시아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년에 또 우리 이 회장님 그 생신 즈음에서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인 이런 가전쇼가 한번 있으면 뭐 삼성, LG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이렇게 동남아 뭐 얼마나 시장이 큽니까? 제일 큰 그러게요. 시장인데 그런 거를 한번 좀 유치를 해서 맞습니다. 하나 있긴 있는데 별로 썰렁하잖아요, 그죠? 네네. 예. 아직까지 국내 행사는 조금 썰렁한 썰렁해요. 편이죠. 그래서 예. 그거를 좀 구상을 잘 하고 그러면 되게 좀 흥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TV는 가격도 좀 비쌀 것 같긴 한데 언제쯤 또 출시가 되나요? 네, 그 출시 시기를 놓고요. 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엄청나게 또? 자존심 싸움을 벌였습니다. 또, 네. 네. 작년에 그 55인치 OLED TV를 먼저 출시하겠다 이러면서 이런 경쟁을 벌였었는데 이 OLED라는 게 워낙에 그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작년에 그 삼성, LG 모두 골머리를 앓았어요. 이 양산을 해내지 못해서요. 근데 먼저 LG전자가 올해 초 2월 2일이었죠. 1월 2일 날 네, OLED 그냥 TV를 먼저 내가 빵. 출시하겠다. 그렇죠. 예, 그런 뉴스를 빵 터트려서 저희들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음. 그 공면형 OLED TV는 먼저 이제 삼성전자가 전시를 먼저 했어요. 2시간가량 앞서서. 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초다 타이틀을 붙들고 나갔고. 예. 근데 출시 역시도 삼성이 공면형 OLED TV를 그 55인치 OLED TV와 같이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를 하겠다. 상반기 중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자 몇 시간 후에 LG전자가
우리는 무조건 삼성보다 먼저 내놓겠다며. 네, 그러면 이렇게 세계 최초 타이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요. 대단합니다. LG전자가 그 2월 달에 출시하기로 했던 그 OLED TV 가격이 1,100만 원으로 책정이 1,100만 원. 됐었어요. 네. 예, 근데 자 이제 이 공면형 OLED TV는 기술이 한 단계 더 진화한 거기 때문에 1,100만 원을 더 상회하는 그런 가격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방송 이후에 한 11,000원 정도가 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와, 저희의 어. 영향인가요? 우리 이지원 기자의 그 영향력이 이렇게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삼성전자도 주가도 예, 들어올리네요. 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이제 일본이 맛이 갔다. 일본 전자업체들이 맛이 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지금 보니까 기술력은 아직도 쟁쟁한 것 같고 네, 또 하나 맞습니다. 궁금한 거는 중국 업체들은 과연 중국이 가만히 당할 애들이 아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본과 중국 업체들의 어떤 현황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그 일본은 왕년의 가전 왕국이라고까지 그렇죠. 불렸었잖아요. 작년에 조금 많이 주춤주춤했는데 음. 아직까지 우린 죽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신제품들을 대거 공개를 했습니다. 앞서도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본이 56인치 울트라 HD OLED TV를 그러니까요. 공개를 했습니다. 유핫 TV. 네, 그렇습니다. 소니와 파나소닉이 동시에 들고 나왔는데요. 어, 소니는 그 대만의 업체 AU사와 손을 잡고 패널을 만들었는데 파나소닉은 이 패널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력에서만큼 절대 뒤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보여준 것 같고요. 근데 역시나 삼성 LG가 공면형 OLED TV를 들고 나왔잖아요.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조금 있다고 보면 있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놀라운 것은 그 일본이 한 2년 정도 뒤져 있다고 OLED TV 기술에 있어서는 그 차세대 TV이잖아요. OLED TV가. 근데 2년 정도 뒤져 있다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OLED TV를 들고 나오면서 일본이 역시 죽지 않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네. 또 중국 업체들 얘기를 하셨는데요. 중국 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요? 제가 작년에 CES와 이파 둘 다 다녀왔었는데요. 그 6개월 동안에도 엄청난 발전을 하더라고요. 오. 올해 역시 중국은 뭐 마찬가지였는데요. 올해 예, 울트라 HD TV도 들고 나왔고요. 그래요? 또 네, 눈동자 움직임만으로 이제 작동하는 TV도 들고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한 뭐 6개월, 3개월 전에 그 내놨던 그런 제품과 기술들을 곧바로 베껴서 야, 바로바로 내놓는. 대단하군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중국이 턱 밑까지 추격을 해오고 있다. 뭐 기술 격차가 1년밖에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근데 제품의 완성도라든지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것만은 확실하고요. 네.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어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추격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이제 일본도 있겠지만 사실 볼 때는 제가 더 걱정하는 건 중국 쪽이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이종 기자가 뭐 가서 확인해 봤지만 정말 그 격차가 빨리 좁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이런 거 보면 삼성 LG가 뭐 긴장의 끈을 이 관용적인 표현이죠. 긴장의 끈을 한치도 놓아서 안 된다. 맞습니다. 이 관용적인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주원 기자, 그다음에 이규찬 기자와 함께 2013년 CES 라스베이거스 가전쇼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또 색다른 트렌드는 추후로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종목 탐험으로 후다닥 역시 이 관용적인 그 의태어죠. 후다닥.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